제가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 분석 위주로만 제가 방송을 했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감을 잃지 않기 위함도 있었고 그냥 컨셉 자체를 그런 기술적 분석만 하는 걸 좀 목적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코인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은 설명을 하면서 기존의 그 기술적 분석, 지지저항 추세선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기존의 목적은 잃지 않은 채 한번 섞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녹화에서는 어떤 코인을 좀 분석을 해볼까 했었다가 갈라코인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갈라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계속 내리다가. 내린 이유는 역시 해굴기 관련인 거도 저는 한몫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코인이 다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더 많이 내렸던 이유가 해굴기로 인해서 나오는 코인의 양 때문에 가장 많이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코인이 이 갈라코인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차트메이트 봇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메이트 봇 운영을 하는데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이벤트고, 차트메이트 채널, 카카오톡에서 차트메이트 채널을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공지사항을 좀 보시면 차트메이트 봇 사용에 대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메이트 봇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시세 검색 봇을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문이 의미가 좀 없지만, 이미 좀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한 번 정도 사용을 테스트해보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실 분들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첨을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갈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며칠 갈라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다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저는 가장 많이 올랐던 분류가 역시나 이번에도 NFT 쪽, 그리고 뭐 게임, 결국에 게임 쪽은 NFT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 랜드 가격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디센트럴 랜드, 샌드박스 뭐 그런 쪽, 갈라코인도 사실 그거죠.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걸 보면은 아마 다시 상승장이 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많이 오르는 게 또 NFT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갈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 올랐는지 좀 분석을 해본다라면, 우선 좀 이따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던 자리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좀 올라갈 거고 어디서 저항이 좀 나올 건지 그거는 체크를 해보겠지만, 제가 좀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 갈라코인의 트위터를 보니까 이제 갈라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플랫폼 내에서 구매에 사용된 갈라코인은 100% 소각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90%는 당연히 찬성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다 찬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는 찬성을 하지 않았었고, 저는 90% 이상이 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29%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단 기준으로 바닥에서 130% 정도 오른 상황이에요. 갈라코인 자체가 이슈, 그러니까 좀 악재에 대한 이슈도 되게 많았지만 이런 호재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코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갈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좀 보유한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도 인수했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그럼 그 플랫폼에서도 갈라코인이 사용될 수도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갈라 커뮤니티에서만 사용된 갈라 토큰에 대한 100% 완전 소각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에서도 사용된 갈라코인, 구매에 사용된 갈라코인 자체에서 완전 소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갈라 토큰을 이제 가스로 사용할 레이어 1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 갈라 토큰을 가스로 사용돼서 수집된 가스의 50%는 또 소각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갈라 노드를 운영하는, 그리고 파트너, 갈라 생태계의 파트너 애들에게 다시 분배된다고 하네요. 결국 이것도 호재죠. 그래서 갈라코인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시총 같은 경우에는 102위, 시총이 3천억 정도 되네요. 지금 130%가 올라서 3천억 정도니까 1,500억 정도까지도 내려갔었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정말 97% 내렸거든요. 0.7달러였던 게 0.01달러까지 내렸으니까 다시 고점을 탈환하려면 5000%가 올라야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이 내렸던 코인이라 사실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도 있다. 결국에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갈라코인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을 더 안 했었어가지고 침을 삼키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좀 가져왔고 빗썸에 이제 갈라코인 차트가 있는데 기간이 짧아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내려오는 차트만 있어가지고 우선은 그냥 바이낸스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지지저항 추세선으로 봤었을 때 최고점 라인에 당연히 선을 하나 그어놓을 거고 가로줄을 그 다음에 전 여기도 한번 잡아둘 거고요. 우선 종가가 저는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종가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래도 구역을 하나는 잡아둬야 될 것 같아요. 지켜주다가 결국에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여기도 사실 여긴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쭉 여기 정도는 좀 흥모했던 자리도 하나의 구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저점 이 자리. 제가 여기도 체크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첫날이었어요. 첫날 시작가였기 때문에 중요도를 그렇게 좀 크게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가로줄로 봤었을 때 지지 저항선이 될 만한 구역은 전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 지지선인지 부지지선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 추세줄을 이용해서 최고점이 있었던 가격대에서 그 다음에 있었던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그려봐요. 이렇게 좀 내려오는 거가 있었고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이게 더 잘 맞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써야 되는 건지 또 봤었을 때는 우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세줄 그리는 거는 제가 비트코인에서 그렸던 거랑 비슷해요.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거, 그 다음에 저항선으로 좀 나올 수 있고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길 뚫었을 때 이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세 개를 그린 것처럼 달라코인도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두 개를 그리게 됐네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역을 뚫었을 텐데 이번에 뚫었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보라색 위에 거 추세줄에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여기 깨지면 이제 밑으로 간다라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정도는 추세줄로 좀 놓을 것 같고 이 아래 것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선 이제 뭐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지지도 나왔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지지를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사실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 이런 구역은 과거에 저항이 나오다가 뚫고 올라가서 상승장이 온 거였잖아요. 그럼 이런 구역은 한 번 더 반등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고 이 구역이 깨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아래에서 놓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 구역 그러니까 이 코인에 그래도 뭐 상승장에 있다라고 좀 봤었을 때는 이 구역 위쪽에 있을 때가 분위기가 좋은 시장이 좋은 상태 그리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시장이 나쁜 상태로 좀 기준을 좀 잡아볼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데는 경과가 많이 나온 상태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구역 같은 경우에서 지지저항선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런 구역이 이제 뚫린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뚫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역을 리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켜주면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긴 한데 그게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켜주었던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거길 넘지 못하는 순간 밑으로 더 떨어진다. 사실상 이 구역에서 깨진 순간부터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구역에 다시 도달했을 때 떨어질 거라고 70% 이상 확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은 이제 앞으로 고점인 구역이 될 거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구역도 결국에 뚫고 내려가면은 계속 지켜줬어. 그럼 이 구역마다 사실 매수 받는 건 맞아요. 매수를 한번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매수를 받았던 구역에서 깨지면 결국에는 더 내려갈 거다라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구역이나 지금 이 구역이나 사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찐 바닥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찐 바닥이었으면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건데,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랑 그런 걸 좀 지켜봤었을 때는 더 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걸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하방이 매수는 받되 깨지면 빨리 이제 손절을 하거나 뭐 본절티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포지션을 계획해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닥일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 갈라코인을 계속 지켜봤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걸 확대해서 보면,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 때는 지지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이 구역에서 뭔가 기 시작을 했으면 뭐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 구역에 정확히 이 선에다가 매수를 잡아놨으면 여기선 매수가 받아졌겠죠. 이런데도 매수가 받아졌을 거고, 그런 거가 아닌 이상 요거는 매수 받기가 힘들었을 거다. 꼬리를 무조건 여기서 매수를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은 제쳐두고라고 봤었을 때는 부분 매수를 계속 해왔었어야만 사실 이걸 먹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이때 탔었어도 여기 지금 이 파란 색깔 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과거에 지켜주다가 뚫린 부분에서 저항이 2번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거는 맥시멈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저는 정말 여기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여기서 매수를 받았어도 저는 여기가 끝이에요. 제가 익절하는 구간은 여기가 끝이고, 이 이후에서는 저는 절대 먹을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조건 매도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묻어둘 수 있는 사람, 꾸준히 부분 매수를 받아가지고 큰 하나의 상승장의 흐름을 먹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이거를 과연 먹을 수 있었을까? 저처럼 분석을 해서 지지 저항을 잡고 매도하고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뭐 50%만 털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의 성격상으로는 저는 100% 매수를 하고 100%를 매도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다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저는 다시 여기 구역이라고 좀 봐요.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위로 이제 30%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먹기 위해서 여기서 매수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왜냐면은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건 30%인데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그 이상이에요.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하죠. 이걸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매수를 받았을 거라면 모를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뚫고 올라가냐 못하냐의 차이가 저는 크게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역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매수 받을 만은 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 그 가격대가 지금보다 30%나 높은 데서 샀냐고 대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매수 매도의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는 미지수예요.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저항이 나올 거라고 분석을 한 거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올라간다라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30%보다 높은 퍼센트일 수 있지만,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라는 건 확실할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항이 나와서, 저항이 나오고, 잘 보이시려나요? 이런 식으로 저항이 나오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한 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는,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더라도 떨어졌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분명히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오지만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는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저항이 좀 촘촘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역도 결국에 다 저항이 중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위로 퍼센트마다 저항이 좀 많이 나온다. 사실 그래서 그때마다 여기서는 여기 익절하는 거고,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먹는 이것까지만 먹는 거고, 여기서 샀으면은 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것만 먹는,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샀는데 내려간다라고 하면 빨리 손절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아직 이 코인은 매수를 받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정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받는 거는 저는 비추천이에요. 비추천이에요. 여기서 다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익절했던 사람이 다시 매수 받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하지만 굳이 다른 코인들 많은데 이만큼 오른 거를 여기를 먹기 위해서 좀 도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좀 잘 안 가는 스타일입니다. 애초에 많이 올라간 거는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지금 130%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는 비추천 드립니다. 차라리 NFT 쪽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갈라코인 오르는 걸 봤었을 때 샌드박스라든지 아니면 디센트럴랜드 지금 한국 거 NFT는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주도가 해외 코인들 위주로 좀 비트가 좋을 때는 그쪽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간 코인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해보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분석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았지만 우선 저는 지지저항 추세선을 이 정도만 그려도 매수 매도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 다음에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코인 말고 이제 다른 코인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듣는 것보다는 발라코인이 지금 왜 올랐는지 발라코인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 어떤 이슈가 있어서 지금 올랐는지를 더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다른 코인들도 분석을 할 때 좀 그런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분석을 정보 검색을 하는 거죠. 정보 검색을 좀 해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여기가 바닥일 거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 이 보라 색깔 선 추세선을 그어 봤었을 때 여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었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고 또 모르겠네요. 이 피보나치 같은 걸 해봤었을 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죠. 그냥 간단하게 좀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왜 안 나오죠? 저 밑에 갔군요. 이게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전 피보나치로 이 값을 계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여기를 체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이 보라 색깔 선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분 매수를 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만약 그 부분 매수를 했었어도 대부분 이쪽에서 좀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깨지는 거 보고 여기 정도 샀을 것 같지. 이런데 좀 횡보하면서 사지 않았을까. 여기서 100%를 다 들어간 사람은 신이다 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처럼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고 몸 건강히 챙기신 다음에 새해에는 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